네, 안녕하세요. 저 테슬라가 언제 이제 반등을 좀 했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면 음, 수익의 어떤 심리학, 예,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어떻게 사람들이 손절을 못하고 물리게 되는가. 자, 이렇게 조정을 했다가 이렇게 돌파를 할 때 이제 많이 매수를 하게 되는데요. 어, 이 매수를 하고 나면은 수익을 한번 맛보게 돼요. 그러면은 이 상승 쪽으로 계속해서 생각이 쏠리게 됩니다. 근데 수익이 한번 이제 매수한 후에 수익이 좀 났다가 예, 다시 좀 줄었다가 났다가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물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물리게 됐고 손절선이 왔는데도 손절을 못하게 되고 미련을 갖게 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물리게 되는 이러한 어떤 프로세스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승을 할 때는 이게 주가가 이제 계속 상승만 하면은 이렇게 조정을 했다가 어 다음 주엔 좀 이렇게 상승을 할 때 아마 사람들이 이제 매수로 따라붙게 될 건데 그러면 거기서 계속 상승만 하면 괜찮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도 비슷한데요. 이렇게 저항선을 돌파를 해서 매수를 했는데 수익이 좀 발생이 됐죠. 그러다가 이게 이제 원점이 되고 다시 좀 수익이 났다가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빠지게 되면은 이때는 손절 타이밍을 빨리 가져가기가 힘듭니다. 음. 그러니까 이 수익이 났던 경험 때문에 이제 그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계속 이쪽으로 좀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상승 시기에는 이런 것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돌파할 때 이제 매수를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수익을 맛보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가 났을 때 여기서 이게 다행히도 이렇게 빠지지 않아서 다행이죠. 근데 매수한 후에 그대로 바로 수익이 처음에 이제 나는 경우에 그 이후에 하락했을 때는 매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반등이 이렇게 나오기를 기다리게 되거든요, 사람들이. 예. 그리고 다행히도 주가가 이렇게 빠지지 않아서 다행이게 되는데 이게 빠지게 되면은 이쪽에 와서 손절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가장 밑바닥에서 최대한 견디다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태에 가서 매도를 하게 됩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뭐냐면 매수를 한 후에 이제 바로 이렇게 수익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매수했는데 그냥 그대로 수익이 나는 경우. 이때 좀 조심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이제 주식 매매할 때 보면은 손절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예. 어, 손절을 하기가 이게 좀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 결단을 내리기가 힘들고 그래서 어, 그 보험으로 상방 매매할 때 하방 주식을 인버스를 같이 좀 사시는 게 완전히 깡통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 어, 손절을 결단을 잘 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이게 좀 어렵거든요. 그런 분들은 상방을 들어갈 때 하방을 같이 좀 약간 좀 사주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털리는 것을 좀 막아주는 거죠. 보통 주식이 이렇게 뭐 이런 데에서 사가지고 이렇게 하락을 막 해서 이렇게 손실을 많이 볼 것 같지만 보통 그러니까 손실을 어떻게 보냐면 수익이 났다가 나중에 그게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이제 수렁으로 빠지면서 그, 어, 이제 손실이 크게 나요. 그러니까 사자마자 바로 이제 하락을 하는 경우에는 손절을 좀 빨리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승 시기에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이게 재작년에도 보시면은 자 이렇게 뭐 이게 여기서 이렇게 돌파할 때 이렇게 매수를 한다던가 이렇게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그리고 바로 이렇게 수익이 나죠. 예. 그리고 이제 이런 데 이렇게 돌파할 때 이제 매수를 이렇게 따라가서 이렇게 매수를 하게 되면 그대로 수익이 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오히려 나중에 이제 독이 된다는 것이죠. 수익이 한번 이렇게 나게 이렇게 났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계속 가면 괜찮은데 이게 다시 이렇게 이 수익을 다 까먹게 되죠. 그리고 다시 이제 여기서 바로 손절을 못 하게 됩니다. 기다려봤는데 반등이 나왔죠. 다시 수익이 나죠. 그러면 여기서 그냥 계속 홀딩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이렇게 툭 빠지죠. 그러면 이때 이제 손절 타이밍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고, 자, 운 좋게 다시 수익이 나죠. 하지만 수익 매도를 하고 나오질 않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가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왔다가 반등을 하면 다행인데 여기서 자 이렇게 마이너스로 이렇게 툭 떨어져 버리죠. 이때 손절 타이밍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손실이 너무 크다. 그리고 내가 얼마 벌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또 기다리게 됩니다. 반등을. 자, 반등을 하나 기다리게 됩니다. 이러다가 한 번 더 빠지면서 이제 수렁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손절 타이밍을 놓치고 수익이 이제 손실이 너무 커졌는데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예. 그러다가 더 이상 견디기 힘든 맨 마지막에 가서 최대의 손실을 내고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승 돌파할 때 매수한 경우에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문제가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상승 돌파할 때 이제 이 거래량이 붙으면서 이제 매수를 딱 들어간단 말이죠. 예. 그러면은 수익이 바로 발생이 돼요. 이런 경우에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후에 내가 여기서 만약에 얼마를 벌었었는데 하면 이제 이 돈이 내가 마치 확정된 수익인 것처럼 느껴지고 그 돈을 계속 이렇게 까먹죠. 그러면 이제 내 돈이 이제 날아가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반등을 노리게 돼요. 예. 근데 이제 운 좋게 내가 산 가격 이하로 많이 안 빠지면 다행인데 빠져버리게 되면은 이제 엄청난 이제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다시 이렇게 올렸다가 다시 또 세게 내린다. 그럼 이쪽에서 한번 빠졌던 공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손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승 시기에 내가 매수한 후에 그대로 바로 수익이 나는 경우에 이후에 나오는 상황에 대해서 좀 조심하셔야 되고, 이게 여기서 매수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수익이 났으니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근데 결국에 그게 나중에 독이 되어서 마이너스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면은 이렇게 몇 달 동안 이런 걸 겪게 되면 화병이 나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걸 한번 겪게 되면 이게 트라우마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번 매매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나 자신을 이제 못 믿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게 저주를 퍼붓게 됩니다. 난 재수가 없는 사람이야. 내가 사면 주가는 떨어져. 이렇게. 이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과거에 어떤 사건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보수화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사건을 자꾸 겪게 되죠, 살면서. 근데 뭐 이제 뭐 태어나서 이제 유치원 다니고 뭐 초등학교 다니고 뭐 큰 어떤 인생의 어려움 그런 것을 겪어보지 않은 이런 어린 아이들은 앞으로 미래가 밝다 생각하게 되죠.
난 앞으로 대통령이 될 거야. 난 앞으로 과학자가 될 거야. 막 이렇게. 근데 이제 어른이 되고 나서는 대통령 과학자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고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과거의 어떤 사건, 그 경험이 예, 이제 사람에게 이제 트라우마가 되어서 예, 이제 사람이 그 트라우마에 이제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손실을 보신 분들이 이제 계속 손실을 더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 과거의 경험이 현재 매매에 영향을 미쳐서 계속 매매가 잘 안 되게 이렇게 만듭니다. 그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시면은 뭐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수익을 맛봤다가 이렇게 하락이 주가가 나온다. 그러면 나는 장기 투자자이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잘 견디고 넘어가서 이렇게 수익이 날 거야. 이렇게 순조롭게 이렇게 가기가 힘들어요. 예. 여기서 손절을 당하면서 털리거나 아니면 굉장히 괴로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도를 하지 않았지만 계좌상에 플러스 수익이 찍히면 내가 그만큼 돈을 벌었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되고 마이너스 상태가 찍히면 내가 그만큼 돈을 잃었다. 이제 완전 손절을 해야지만 돈을 잃게 되는 거지만 손절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이만큼 돈을 잃었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면서 엄청 이제 막 괴로워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이제 뭐 이렇게 돌파됐을 때 여기서 사셨거나 이런 분들이 잘 견디고 견딘 끝에 고진감래라고 이렇게 수익이 났잖아요. 여기서 한번 수익이 그대로 한번 났었고 수익이 났었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만약에 주가가 나중에 떨어지게 되면 그때 대처를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계속 주가가 급등에 급등을 연속해서 이어가서 그러니까 마치 이제 2020년처럼 이 돌파 때 이제 샀는데 계속 급등을 이렇게 연속해서 가서 그 뭐 이렇게 손절 당할 일이 없이 이런 식으로 계속 급등만 하게 되면은 그나마 이제 괜찮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급등을 계속 가지 않는다. 예. 주가가 이제 이렇게 올랐다가 여기서 좀 이렇게 내렸다가 뭐 이런 식으로 했다가 뭐 이렇게 또 뭐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여기서 굉장한 손실을 이렇게 수익 났다가 손실을 입으면서 손절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엄청난 이제 상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돌파를 할 때 이럴 때나 이럴 때 가서 이제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특징이 뭐냐면 돌파 시에 매수를 했는데 그대로 수익이 나는 거예요. 순조롭게. 근데 그것이 이렇게 돌아서 버리게 되면 이때 여기서 어떻게 수익 매도도 할 수가 없고 결국에는 이렇게 빠지면서 손절을 여기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매수 후 바로 수익이 날 때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런 상황이 조금 펼쳐지고 있죠. 예. 자, 아무쪼록 주가가 계속 급등을 하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네. 자, 급등을 계속 하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